자, 그러면 2022년 제28기 소방관부모 사형선발시험 물리학 기능술 강의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녹화가 좀 밀려가지고 오늘은 3월 18일입니다. 자, 1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바퀴 나왔습니다. 자, 축바퀴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긴 한데, 자, 축바퀴랑 비슷한 동류가 뭐가 있지? 지뢰가 있죠, 지뢰. 지뢰대. 앳우드 기계라고 불리우는 게 있습니다. 도르래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것들의 특징은 절대로 1에서 이득을 볼 수가 없다. 1에서 이득. 1과 에너지는 같은 말이니까 1과 에너지에서 이득을 볼 수 없다. 거리에서 손해를 본 만큼 힘에서 이득을 얻거나 힘에서 이득을 얻은 만큼 거리에서 손해를 봐주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은 딱 서 계셔야 되고요. 작은 바퀴와 큰 바퀴의 물체 A, B가 연결되어 있고요. 반지름이 B가 1대2입니다. 자, 반지름의 B가 1대2예요. 반지름의 B가 1대2야. 그러면은 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몇이야? 거리에서 손해를 본 만큼 힘에서는 1대2, 즉 2배만큼 힘을 이득을 봐야지.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조금 더 정석적으로 하면은 이 토크 A와 토크 B가 똑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R 크로스 F잖아. 그치? R 크로스 F인데 반지름의 B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0.1이면 여기 0.2지? 여기서는 질량 2에다가 중력가속도 10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힘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F 놓고 푸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F는 1이 되겠죠? 그래서 B는 1kg.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로 축바퀴는 에너지에서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구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자전거 체인 있죠? 자전거 체인, 그것도 톱니바퀴의 일종인데 톱니바퀴에 와이어를 이어놔서 힘의 이득을 얻는 장치의 경우에도 역시 에너지의 이득은 볼 수 없다. 에너지 보존법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약간 잘렸네요, 보기가. 자, 그림은요, 질량 M인 탑승자가 줄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답니다. 자, 정지해 있다. 역학 시스템에서 정지해 있다가 나면 무슨 말이야? 뉴턴 제1법칙이 성립한다. 즉, 가속도가 없고 힘과 돌림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멈춰있는 모습이래요. 각 기둥 P와 Q에 연결된 줄이 탑승자를 당기는 장력. T1, T2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수평각과 이르는 각도는 세타1, 세타2이면 세타1이 세타2보다 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할리데이 문제 찾아보시면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림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개념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자, 진입판별 문제가 나왔어요.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기억, T1 코사인 세타 1은 T2 코사인 세타 2다. 자, 여러분 혹시 코사인 함수 기억나시나요?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0도일 때가 가장 큰 1이 되고요.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질수록 크기가 줄어들지? 그치? 그러니까 각도가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줄어들게 됩니다. 각도가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줄어든다. 근데 각도는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지? 그러니까 세타 2가 세타 1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등식이 맞아야 되니까 당연히 T2가 T1보다 작아야겠죠? 작아야겠죠?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얘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서 T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은, 자, T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은 X축 힘이네요. 그리고 T2 코사인 세타 2도 X축입니다. 얘가 정지해 있으니까 힘이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인술입니다. 니은 바로 나옵니다. T1이 T2보다 크다. 그치? T1이 T2보다 크다고 미리 써놨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강사님, 이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제가 개념 강의에서 그 테일러 익스펜션, 그러니까 테일러 근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 그래서 세타1이 세타 값이 충분히 작으면은 코사인 세타는 어디로 간다?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하면서 방금 기억에서 설명드린 내용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대학교 수준의 수학 하실 수 있으시니까,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 하실 수 있으시니까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자, 디귿 가겠습니다. 뭐 딱 보니까 계산을 좀 해보라 라는 거지. 그러면은 사인이 나온 거 보니까 Y축 힘이겠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Y축 분석해보자고. 자, T1 사인 세타 1 어느 방향? 위쪽 방향.
T2 곱하기 사인 세타 2 마이너스 T2 사인 세타 2. 얘가 두 개 더한 게 뭐야? 두 개 더해서 0이 되면 되는데 아니지? 이거 남는 힘이 mg가 되어야지. 그치? 우리 중력이 y축 방향이니까 항상 중력까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디귿도 맞는 진술이지 뭐.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수평 방향 힘을 물어봤고요, 디귿은 연직 방향 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고요.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머리가 조금 복잡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뉴턴 제2법칙이 성립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이거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를 하나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계산하려고 하면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약간 극단적인 방향을 생각하면 돼요. 이거 수직항력 계산하는 문제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한번 개념적으로 풀어보자고. 자, 그림과 같이요. 지상에서 몸무게가 W인 사람 A가 정지해 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A, B, C를 지나서 정지했대요. 마지막에는 정지한다는 얘기지. A, B, C는 엘리베이터 각각 등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하는 공간의 중간 지점입니다. 자, 그럼 A 구간 어떻게 돼? A에서 쭉 올라갈 땐 여기 마침 화살표가 그려져 있네. 여기서는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겠지? 속도 변화량이 양수인 운동이고, 위쪽에서는 속도 변화량이 음수. 속도가 줄어들지만 가속도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러한 운동 구간이겠죠. 자, A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A, B, C의 체중계 측정값을 W와 비교한 것은, 자, 봐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W래.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위로 쭉 잡아당기면은 어떻게 되겠어?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엘리베이터를, 난 모든 문제 이렇게 풀거든. 이 문제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잘 그리지? 여기에 체중계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엘리베이터로 힘을 작용하면은 엘리베이터를 떼고 체중계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상관없지? 끈이. 그치? 그럼 체중계를 위로 쭉 올리면 어떻게 돼? 체중이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왜? 체중계가 사람을 밀어 올리는 힘이나 사람이 체중계를 누르는 힘이나 같기 때문에,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사람을 아래쪽으로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체중이 증가하게 나오지?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뭐다? 체중계를 위로 당기는 거다. 엘리베이터라는 건, 엘리베이터를 위로 당긴다는 건 체중계를 위로 당기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 사람이 체중계를 더 강하게 누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체중이 W보단 커야겠지. 이건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A 구간에서는 W보다 몸무게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번, 5번은 탈락. 자, B번은 등속도 운동 구간. 자, 관성 운동 구간에서는 힘이 작용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W랑 같아요. 근데 다 똑같이 나왔네. 찍지 말라는 거지. 자, 근데 이 세 번째 구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다. 세 번째 구간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은 가속도는 작용하고 가속도는 작용하고 있는데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 자, 속도가 줄어든다는 건 뭐야?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엘리베이터를. 자, 이렇게 체중계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그럼 있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 자, 근데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체중계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누르고 있었는데 얘가 조금씩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당연히 체중이 적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W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은 이게 조금 더 숙달되면 어떻게 푸냐면은 문제 보자마자 구간 보고 바로 답이 나와.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자, 수직항력 개념 한번 도입해 봅시다. 자,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게. 자, 여기 사람이 있지? 사람이 딱 이렇게 있어. 밑에 있는 건 체중계예요. 그러면은 얘는 위쪽으로 가속 구간이지? 그럼 MA의 가속도가 있겠지? 그럼 이 MA는 얘가 쭉 올려주는 힘은 이 사람이 체중계를 누르는 힘에다가 얘가 끌어올리는 힘, 수직항력을 빼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메가는 n에 대해서 정리해줘야지. 수직항력이 체중계에 눌리는 출력되는 힘이니까 수직항력은 ma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해가지고 A 구간에서는 체중계에 찍히는 그 체중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B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님?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B번은 알짜 힘이 0이잖아. 그러니까 B번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오메가를 빼준 게 0이 돼. 왜냐면 알짜 힘이 0이 되거든. 그래서 수직 항력이 오메가가 되는 거고. 선생님,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C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가 n을 뺀 값이 알짜 힘이 되는 거지.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적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오래 걸리고 헷갈릴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단면적이 같고요. 길이가 2L이고 열 전도도, 자, 열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사실 열 전도라는 건요, 열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어디서 나와? 바로 열 에너지의 전달 파트에서 나오는 거지. 열 에너지에서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열 에너지 전달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대류, 그리고 전도, 그리고 전자기파 전달. 이렇게 세 개가 있지? 그치? 여기서 이 전도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도, 이걸 세 가지에 대한 진위 판별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수능 스타일이고, 대류, 전도, 그리고 전자기파로 전달되는 이 열의 전달에 대해서 이 전도 파트의 계산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주로 나와. 수능에선 이 유형은 잘 안 나옵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은 이 열 전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겠지?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다? 저항이랑 똑같이 생각해주면 된다. 자, 길면 길수록 전달이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 자, 면적이 크면 어떻게 돼? 면적이 크면은, 열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넓어진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하면은 열 전달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더 열 전달이 빠르게 되겠지?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마다 열 전달 개수가 다르겠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열 전달에 대해서는 쉽게 공식을 외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열 전도에 대한 문제고요. 자, 열 전도도가요 1대1에 그리고 금속 막대에 A, B를 접촉시켜서 양 끝을 100도와 0도씨로. 자, 단위 확인해야죠. 셀시우스인지 켈빈인지 파렌하이트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자, 셀시우스랑 켈빈은 1도당 간격이 똑같아. 온도당 간격이 똑같아요. 셀시우스가 1도 증가했으면 켈빈도 1도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자, 여기서 소방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이니까 이거 응시하시는 수험생분들 셀시우스 파렌하이트로 고칠 줄 알아야 되고요. 파렌하이트 셀시우스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5분의 9 곱해주고 32 연산해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7급 보시는 분들도 기억하면 좋긴 한데 특히 소방 간부 후보생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문제 출제됩니다. 자, 100도씨, 0도씨 여론에 연결한 거래요.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그러면은 열적 평형 상태가 되겠죠. 막대 AB의 접촉부 P에서의 온도는 얼마인가요?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간단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산해보면 됩니다. P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먼저 이 100도씨 여론에서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될 거고요. P점에서 0도씨 여론으로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흘러간 열량은 똑같아야죠. 왜냐면 충분히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러면은 A부터 계산해볼까? 자, A에서 열 전도율 계산해봅시다. 열 전도 개수 곱하기 요 면적 A라고 할게요. 면적 A라고 헷갈리려나? S라고 할게. S. 그리고 온도 차이는 100도에서 몇 도인지 몰라요. 얘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길이로 나눠주면 된다.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B에서의 열 전도율. 그러니까 이 K에다가 면적은 똑같고요. 온도는 T-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L로 나눠주면 되겠죠. 강사님, 왜 앞에는 100에서 뺐고 뒤에서는 T에서 뺐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당연히 100도씨와 0도씨 사이의 온도가 여기서 결정될 거다니. 그래서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러면은 LKS는 죄다 약분 되겠죠? LKS는 죄다 약분 되고 2분의 100 마이너스 T는 2T. 이렇게 되겠지. 4T에 5T. 5T는 100이니까 T는 20.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열 전도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 돌아올게요. 자, 15번은 역학 시스템이네. 자,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질량 M인 물체를 가만히 놓는 자유낙하에 대한 진위 판별 문제가 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풀어보죠. 자, 높이가 h인 지점에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이다. 그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P 포텐셜 에너지니까 P라고 쓸까? P는 mgh가 맞습니다. 왜냐면 지면을 이제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면이 0점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진술이죠. 2번 바닥에 닿는 순간 A의 운동에너지 mgh다. 뭐에 의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mgh가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지? 3번 바닥에 닿는 순간 공의 속력은 루트 agh다. 이거는 뭐 속도 시간으로 풀어도 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정리해주면 V는 루트 2gh 나오죠. 이에 대한 결과로 3번도 맞는 진술. 4번 높이가 2분의 1 h인 지점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이다. 그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카이네틱 에너지는 mgh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더한 걸 뭐라고 불러? 이거를 토탈 에너지 혹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됐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요 그래프로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카이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럼 답은 5번일 텐데 5번 뭐가 잘못된지 봅시다. 자, 높이가 2분의 1 h인 지점에서 A의 속력이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는 2분의 1배이다. 자, 여러분 5번 진술의 별표. 이거는 역사와 유서가 굉장히 깊은 진술이죠. 되게 5번으로 많이 낚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해가 가. 자유낙하잖아요. 그러면은 속도가 2배가 되잖아? 속도가 2배가 되면은 이 모든 면적이 S이기 때문에 속도가 2배가 되는 지점은 1대 3이야. 그러니까 최초 높이 기준으로는 1대 4지. 그치? 속도가 2배가 되는 시점은 면적은 4배가 이동을 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2분의 1 h 지점에서는 속도가 루트 GH가 되지. 그치? 2GH는 루트 2GH가 되기 때문에 순간 속력은 루트 2분의 1배입니다. 그래프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2분의 1 h인 지점에서는 뭐 1.414 부분이야. 그러니까 루트 2배가 돼. 그래서 속력은 바닥에 닿는 순간 2분의 1배는 잘못된 진술이고 루트 2분의 1배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첫 번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고 있느냐, 두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아마 출제 의도인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물어봤어. 이 위에 진술 4가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진술이고 5번은 속도 시간 그래프 해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물론 5번도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충분히 이걸로 이해할 수 있어. 여기다가 2분의 1 h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15번까지 풀어봤고 잠시 쉬었다가 와서 16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